네, 사실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넘어갈 수 없는 작품이 있었는데 넘어왔습니다. 짐작하시겠죠? 노인과 바다입니다. 예, 정말 노인과 바다는 인생의 축도여서 달리 제가 별다른 추천의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읽으시거나 읽으실 필요 느끼실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는데요. 예, 정말 청새치 한 마리를 낳기 위해서 온갖 사투를 벌이고 그러나 상어에게 다 뜯기고 빈배로 돌아오면서 그냥 내가 너무 많이 나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나이 들며 참 아름다워서 무엇보다 그것이 그려지는 문체도 유명하죠. 해밍웨이의 그 간결한 문체요. 정말 어떤 세계적인 문체의 모범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독일에서는 45년 이후의 문학은 해밍웨이를 빼놓을 수 없는 전범이 된 문체였습니다. 예, 그런 인생에 대한 바로 축도기 때문에 곧바로 그렇죠. 그래서 언제 어느 연령에서도 다시 읽어도 좋으니까 그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예,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책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름을 단 책인데요. 지금 다양한 연령층인데요. 지금 한 70에서 80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요. 20년을 두고요. 한 50살 때쯤부터 20여 년을 두고 매달 만나서 꾸준히 죽음에 관한 책을 읽어가셨대요. 그런데 거기는 모임에는 회장도 없고 회비도 없고 이제 각자 회비가 10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각자 매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테마의 책을 골라와서 같이 발제를 하고 같이 읽고 그거를 세상에 20년을 해서 200권을 읽으셨답니다. 200권을 읽으신 다음에 52편을 골라서 책으로 묶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책을 들고 연세들이 상당히 드신 분들인데 서원에 오셨는데요. 얼마나들 아름다우신지. 예,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렇긴 하지요. 문제의 즉답은 없습니다. 즉답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도 않지요. 여러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수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정말 문제 중에서도 문제, 우리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막강한 문제를 매달리고 매달려서 정말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신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 분들이셨어요. 책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정말 나이 듦과 죽음에 대한 이 치열한 성찰이 오히려 이 읽으신 분들을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서 노년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꼭 노년의 문제만 그렇겠어요. 뭔가 내가 부딪힌 문제, 맞닥뜨린 문제, 치열하게 그것과 대결할 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깨달음이랄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 드높여주는 우리의 삶의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죽음을 이야기하기보다도 꼭 나이 듦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당면 문제를 이렇게 그 치열한 독서와 성찰로 풀어갈 줄 아는 그런 분들을 뵌 것도 반가웠고 그런 책을 만난 것도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를 본 것 같아요. 예, 노령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임 이름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은
소설은 잘 안 넣으셨대요. 그런데 소설로서 예외적으로 들어간 게 2편 있는데 그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죽음의 서사죠. 죽음을 맞닥뜨린 현상이 또 그 모든 겪어온 삶의 지리멸렬함들이 동영상처럼 펼쳐지는 책인데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죽음 앞에서 어떤 깨달음과 빛에 이르는 이런 모습들도 아름다운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책에 대해서 각별한 개인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제 독일 친구 하나가 저처럼 비슷하게 산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정신없이 이일 저일 허겁지겁 해가면서 그러나 저와는 달리 아주 영리하고 아름답고 이런 친구였는데요. 타계한 지 제법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찾아갔을 때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였는데요. 제가 일부러 찾아갔다고 해서 세상에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사람이 저녁상을 너무나 잘 차려서 제가 먹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옷도 너무나 단정히 본인이 좋아하는 터키 블루의 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아름다운 터번을 두르고 식탁에서 동무를 해주면서 본인은 모든 것이 비누맛 소금맛이어서 못 먹는다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 앞에서 밥을 먹자니 목이 메었었는데요. 그러더니 또 저녁을 먹고는 거실에 제 잠자리를 다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이거 좀 다시 읽어보라면서. 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사실적이다. 예,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어서. 네,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 자체는 정말 죽음의 서사이지만은 그 책을 저에게 읽으라고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저녁을 차려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조금 기운이 난다고 조금 걸을 수 있겠다고 본인이 좋아하는 길로 글라디오라스 꽃이 핀 곳으로 함께 산책을 하고, 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가슴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나이 듦을 나아가서 그 끝에 있는 죽음을 맞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늘 떠올랐는데요. 떠오르다 보니까 또 한 친구 생각이 지금 나네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화가 친구인데 제가 그 화가 친구를 알았을 때 그 친구는 나이가 70이었고 23번째 개인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50살까지는 직업을 가졌다가 50살에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을 3분을 찾아다니면서 배워서 70세일 때 23번째 전시회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림도 정말 좋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그 친구를 알면서는 한번 물었었습니다. 너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요.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받았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가 늘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너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좋은 질문을 했니?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뭐 재밌었니가 아니고 너 오늘은 무슨 좋은 질문을 했니? 아마 그러면 열심히 들었겠지요. 그런 것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2번째로 갔는데요. 5년쯤 뒤에 이때는 이 친구도 또 암에 걸려서 그날 마침 치료를 받고 왔다고 그러면서 혼자 갔다 오면서 운전이 조금 어지러워서 조금 어려웠다고 그러면서도
제가 왔다고 정말 그 친구도 저녁상을 성의껏 차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도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 마지막까지 그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몇 번째 전시회야 하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나이가 들거나 병이거나 죽음을 앞두거나 간에 사람들은 여러 모습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저는 또 한 분 아름다운 분을 뵙고 왔습니다. 대학교 동창회 분들이 초청을 하셔서 가서 아침에 조찬 강연을 했는데 7시 반에요. 그러니까 출근하시기 전에 뭔가를 또 듣고 가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심지어는 첫 전철을 타고 오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경청을 하시고 나가시면서 그 로비에서 김밥 한 줄 드시는 분들은 몇 분 봤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또 그대로 출근을 하시거나 가셔야 될 길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 중 몇 분이 저에게는 또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서울대 뒤쪽에 있는 호암교수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른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점심 식사가 이제 끝나가는데 초대하신 분이 내 연구실에 좀 가보지 않겠냐고 그러셔서 따라가 봤더니 네, 서울대 캠퍼스 쪽에 있는 백신 연구소인데요. 저는 정말 그저 책상머리에는 앉아있는 인문학자여서 그 바깥은 몰랐어요. 처음으로 백신 연구소에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반기는 젊은 연구원들, 직원들의 그 인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분이 얼마나 여기에 헌신적으로 사랑을 쏟으셨던가 이런 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분 방으로 갔는데 그 백신 연구소는 국제기구였어요. 그래서 있기는 한국에 있지만은 근데 봤더니 이분의 주도로 그 연구소가 세워졌고 왜 세워졌는가 하면은 그때만 해도 한 사람용 백신이 2, 3만 원은 나가는 콜레라 백신을 한 2,000원 정도로 단가를 낮추는 백신을 개발을 하려고 연구에 매진을 하셨대요. 연구소를 세워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온 땅덩이 위에요. 어린이들에게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는데 세상에 1억 명분을 벌써 만들었답니다. 연구소 전체에는 정말 한박 웃음을 웃는 아프리카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을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예,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 하시는 동안 또 업적도 정말 놀라워서 또 교수하시는 동안도 학문적인 분야의 업적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게 전부 그분 글들입니다. 이 많은 책이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학교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교원 임용 같은 것도 제대로 공채를 하게끔 아름아름이 아니고 공채를 하게끔 확립시키시기도 하시고 연구비 같은 것도 명확하게 정산이 되도록 하시고 국제회의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호암, 이병철 호죠. 호암의 도움을 받아서 호암 교수회관을 만들고요. 그 교수회관에는 정말 숙소도 있고 식당도 있지만은 국제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비단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뿐만 아니고 학계의 행사가 있으면 정말 전국의 주요 행사들이 거기서 열립니다. 저도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외국 학자들을 초청할 수 있었고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학생처장을 하실 때
그 엄혹하던 80년대 예, 대모하다 쫓기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이런 이야기들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그런 모든 말씀을 하신 분요. 작년 가을에 여백서원에 들리셨었는데 밤이 떨어질 때인데 아주 발걸음 가볍게 정말 그렇게 몸 가볍게 다니시면서 누구보다 밤을 많이 주우시고 그러셨는데요. 즐겁게 주우셔서 이번 가을에도 오시기로 했는데요. 조한규 총장님 금년에 95세십니다. 예, 너무나 아름다운 노령의 분을 보아서요. 그 연구실에 만냥금이라는 화초의 화분의 열매가 가득 맺혀 있었는데 그게 참 안 잊힙니다. 정말 만냥금처럼 귀한 어른을 뵙고 와서 감사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빌게 되네요. 예, 우리 사회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좋은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예, 나이 잘 드신 분들이죠. 네, 감사합니다.